사실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게 사실은 의도하고 성리입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목적지를 물으면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알아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잘 길을 안내를 하죠. 그래서 길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목적한 바를 다다를 수 있게끔 안내를 하죠. 근데 제가 길론이 좀 좋지가 않아서 오늘 안내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알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싶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1장에 전음광 선진이 회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령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한 사람은 기계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그저 무료히 앉아 있다 하면 외면으로 보아 그들이 앉아 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에는 각각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무료 도일한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지라. 이와 같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도를 연마하는 사람이나 성리를 연마하는 그 사람은 그 모습이 달라 보일까요? 같아 보일까요? 같아 보이죠? 네. 근데 의도를 많이 연마한 사람은 앞서 이제 우리 데일교가 잘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는 것처럼 사리를 분석하는 힘이 밝아집니다. 사리를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분석하는 힘이 아주 밝아지죠. 그렇다 그러면 성리를 오래오래 깊이 연마한 사람은 자성의 원리가 밝아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그 깊은 원래의 본래의 그 자리를 밝히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의도는 일과 이치 간에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으로 스승에게 줄맞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의심나는 제목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 그 자체를 얘기하는 순간 다 아시는 거니까 굳이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도 왜 감정을 얻게 할까? 대일교님 올바르게 대종사님께서는 겨울철이면 매양 이렇게 기침이 좀 심하셨답니다. 해수라는 것이 있으셔서 기침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러한 병고가 깊어진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행히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에 발심하여 성심으로 돈은 구하였으나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곳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과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하시면서 지도인에게 지도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대일교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은 스승이 나아간 그 길을 스승이 고행한 그 길을 잘 알아서 내가 그 고행을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의도 연마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의도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에게, 미리 공부한 사람들에게, 미리 연마한 사람들에게 감정을 얻어서 이것이 맞는 길인가
라고 저희들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연마한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줘요. 네가 연마한 것이 너는 1 플러스 1은 2다라고만 연마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다른 이치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알아가는 이치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승과 동지의 감정을 얻는다는 것은 힘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것을, 바른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단련할 때 세상 사는 일과 이치가 밝아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 연마를 통해 큰 지혜를 얻고 일과 이치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의도가 왜 안 잡힐까요? 잘 몰라서 그러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어려서 이렇게 쉽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습관이라기보다도 어려서 그것이 사실은 쉽게 하는 것이 더 편하죠. 편하니까 쉽게 하려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궁금한 것을 이렇게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고 놀러 나갈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 그런 의도를 연마했던 것 같아요. 허송 시간을 보내는 것은 1등, 공부를 하는 것은 밑바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는 원론적인 텍스트가 있죠. 근데 그 원론적인 텍스트를 쉽게 풀어주는, 요즘은 이제 참고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전과라고 그랬어요. 전과. 동화 전과. 그래서 그런 전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주니까 집에 와서 얼른 그 전과를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베끼다 보면 금방 해결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려서 이제 일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그렇게 연마를 해서 전과를 많이 베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그냥 그대로 베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궁금하고 의심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정답을 다 적는 거니까. 제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다 적는 거니까 의심이 걸릴 것도 없고 의심이 생길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과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전과를 잘 갖고 있던 것이 이제 막 물에 젖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잘 말린다는 것을 누가 이제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다행인 것은 학기 말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게 또 사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시기적으로 그것이 이제 다 없어질 때니까 사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 전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라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제가 뭐 이해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꿀밤을 때리고 이것도 모르냐고 막 응? 너는 이것도 공부 안 했냐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민망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것이 생기니까 이제 자꾸 묻는 거죠. 물어서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제가 궁금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평소에는 연마를 안 하던 산수를 공부를 하게 되고 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궁금증이 이제 선생님한테도 가게 되고 때로는 친구들한테 가게 되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맞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정전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감정을 이렇게 하니까 감정을 자꾸 의뢰를 하니까 이것은 맞다 틀리다 길이 이렇게 발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가 안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편리를 취하고 치심 때문에 사실은 이 의도가 잘 안 생겨요. 의도 연마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불문하고 세상에 일과 이치가 있는 이상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만 줄맞는 공부를 위해서는 연마한 내용을 스승이나 친구에게 닷없이 무엇 하나 가릴 것 없이 연구한 내용을 전해서 감정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치심이 발동을 해서 혼자서 끙끙 앓아봐야 공부는 더뎌지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도 납니다. 의도를 이렇게 연마를 하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기 싫은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거죠. 의도를 공부를 할 때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 그래 요만큼 내가 해결했어 이런 재미가 나는데 풀리지 않으면 또 그런 마음들이 난단 말이죠. 어디가 문제인 줄 알아야 그때부터가 고치고 개선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의도를 연구하여 감정을 얻으라 하신 겁니다. 의도가 하나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들어가서 그렇죠. 강연을 연마를 했는데 제가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아는 사람도 있고 더 넓게 아는 사람도 있고 좁게 아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연마한 만큼이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강평을 하세요. 때로는 그 강연한 내용을 강평을 하세요. 아 내가 아는 부분은 이만큼이었는데 그 강연 내용에 이런 부분은 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수합을 해서 그 강연자가 더 깊은 연마가 되고 더 넓은 연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도라는 것은 그렇게 스승님과 동지들에게 감정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깊은 연구의 경지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더 난해해지죠. 의도는 그래도 의심의 제목거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성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앞서 의도는 의심의 제목이라 하여 나타난 현상이나 우주 자연 현상의 이치 등을 밝힘으로써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라면 성리는 글자 그대로 성품의 이치, 즉 분별이 끊어진 본원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하여 알자는 훈련법입니다. 본원자리가 뭘까? 왜 남의 빵은 커 보일까요? 사실 크다 작다 할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빵만 먹으면 되는 거죠. 없던 마음에서 호련히 분별심이 나와서 크다 작다의 분별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분별로 하여금 각종 생각이 또 일어나서 희노애락의 생각으로 번져나가죠. 때로는 내 것이 좀 더 큰 빵이면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빵이 더 작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번져나간다는 거죠. 내가 먹는 그 빵을 보기 전에 마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빵을 보고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그 분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착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근원자리하고는 멀어진 분별성과 주착심이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나니라 하십니다. 진리를 표현할 때 어느 종단에서는 태극, 무국, 자연, 도, 청정, 법신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것이 진리인가요? 저희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이 달이에요? 달이 달이에요? 달이 달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태극, 무국, 자연, 도, 청정, 법신불 이것이 진리인가요? 진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혹시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맥재기 뭔지 아시겠어요? 맥재기 똑같은 걸 표현한 겁니다. 가계비 뭔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갈개비, 갈매기 아니고요. 조금 이제 비슷해집니다. 까꾸리. 그렇죠. 개구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소금제, 소금쟁이. 틀린 거 아시죠? 나마리, 남자리, 꼬부리. 가면 갈수록 모르겠죠? 이제 조금 비슷해집니다. 간진자리. 진짜 많이 비슷해집니다. 참자리. 잠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리. 근데 이것을 같은 표현인데도 사투리로 표현을 하니까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진리라는 것을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도
태극이라고 얘기하면 감이 좀 덜 닿아. 무국이라고 해도 감이 좀 덜 닿아요. 법신불 일원상 잘 알겠어요. 법신불 일원상을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누가 아는 표현이다? 원불교 교도님들은 잘 아는 표현이다. 이 문 밖을 나가가지고 진리가 뭡니까?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 틀리냐? 다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개구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잘 맞췄을 거예요. 입은 살짝 튀어나오고 겨울에 잠자다가 봄이 되면 겨울잠을 깨고 뜀뛰기를 하면 본인 몸에 몇 배나 높이를 뛸 수도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개구리라는 것이 훨씬 쉽게 나왔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재기 왜 몰라? 맥재기 왜 모르냐고. 가계비 몰라?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한들 모른단 말이죠.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나지도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나 그 한 기운이 있어 영원불멸하여 생주이멸의 도로서 나타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만물을 화육해도 하여 성주계공으로 변화한다. 아, 대충 그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본원 자리를 얘기를 할 때 본래 없는 자리다. 본래 없는 자리다. 그리고 나타난 자리로 봤을 때 아, 이렇게 나타난 자리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아, 이것이 무언가의 한 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무언가의 한 기운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들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진리 보이지 않는 면과 진리 보이는 면 그리고 변화하는 면 등을 설명하면 그래, 그것이 진리지.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지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에 따르는 분별이 많아지는 거죠. 입이 살짝 튀어나오고는 개구리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자꾸 분별이 생기죠. 입이 살짝 튀어나온 딱따구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분별들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의 다양성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해도 진리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래, 진리는 법신불 일원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을 믿어. 때로는 그것을 닮아가기도 해. 닮도록 노력도 해 라고 얘기하신 것이 신앙과 수행이죠. 저 역시도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광규라고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이용범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교무님, 동지, 친구, 막내 동생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만큼 부르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여러 성질의 모습들이 이렇게 은연자재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를 부르면 저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답을 하죠. 은연자재하였던 것도 저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접니다. 이광규 하면 얼른 알아듣고 네 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야 부르면 제가 대답을 하죠. 집에 가서 교무인 척 이렇게 해보지만 막내 동생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교무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막내 동생인 거예요. 거기에는 교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광규, 이용범, 친구, 교무 뭐가 많이 있는데 그 상대처가 저를 인식하는 만큼 저를 대하는 거죠. 근데 그 대하는 것이 제가 인식하는 거하고 틀리면 누가 불편해요? 상대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한 거죠. 저는 분명히 교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교무 대우를 안 해줘. 그러면 어때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상대가 불편해지지 않아요. 본래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 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광규라는 생각도 교무라는 생각도 원래 없던 그 자리로 돌리면 서로 불편할 것이 없어요. 아, 저쪽에서 나를 이광규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광규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 막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내 동생으로 대응을 하면 불편할 것도 없어요. 본래 자리 그 자리에서 만나면 불편할 것도 없죠. 근데 제 스스로 뭔가가 하나 이렇게 쑥 올라와 가지고 난 그것인데 라는 분별성이 생기고 주착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성리를
해결한 분도 우주의 많은 이치와 인간의 많은 일에 걸림이 없으려면 끊임없이 의두연마를 해야 합니다. 또 성리를 해결하지 못한 분은 성리 자체를 의두로 놓고 연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리를 깨쳤다는 분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밝으냐? 밝지가 않아요. 본래 자리를 알았어. 이광규도 막내 동생도 없는 그 자리를 알았단 말이죠. 막내 동생 불렀을 때 막내 동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막내 동생이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 본래 자리가 없었던 그 자리를 알겠다. 이게 깨침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딱 현상에 나타났을 때 늘 본래 자리만 생각하고 있으면 현상이 밝아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리를 깨친 분도 의두연마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리를 깨치지 않은 분은 우주의 많은 이치와 인간의 많은 일에 걸림이 없으려면 끊임없이 성리 그 자체를 놓고 의두연마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리를 해결하지 못한 분은 그렇게 의두를 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리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은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심신을 수호하고 심신을 사용하는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여 만능, 만덕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리를 계속 이렇게 연마를 하는 것은 의두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근본의 힘을 자꾸 이렇게 불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의두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규라는 그 근본 자리를 그대로 알면 더 이상의 뭐는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광규라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궁금증은 또 생기지 않죠. 그것이 만능이고 만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능해지고 모든 것이 덕으로 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리 연마를 계속 하자라는 겁니다. 성리의 깊은 연마를 통해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도록 모든 것에 분별이 다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리를 연마를 하자는 것이죠. 정기일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여기서 정말 기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재. 정기일기를 사리연구 과목으로 넣으시는 것은 제가 이제 감히 대종사님의 그 문장을 조금 첨언을 한번 해봤어요. 내용을 바꾸진 않고 첨언을 해봤는데 사리연구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리연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사리를 밝게 분석하고 저는 이 말씀이 좀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밝게 분석한다. 그리고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그 앞에도 무슨 말씀이 하나 더 있으셨을 것 같다. 그것이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이라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죠. 분석이라는 것은 밝게 해야 돼요. 제가 감히 이렇게 첨언을 해봤는데 이것이 대종사님의 사리연구를 공부를 하게 하신 본의가 아니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은 누구나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밝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밝게 분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더 복잡해지면 이것은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을 나눌 때 여기는 물, 여기는 기름 이렇게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것이 물인지 기름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밝게 분석을 해야 된다.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기일기를 통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를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기재하라는 것은 제가 용어사전에 살펴보니까 문서에 남기는 것을 이렇게 기재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쓰기 쉽고 알아보기 좋게 종이에 남기는 것을 정기일기를 기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남기냐? 작업한 것을 남기라는 거죠. 작업하는 것.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작업주사에 나오죠. 작업주사에 작업이라 함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눈, 귀, 코, 입, 몸과 마음 이 육군을 행하는 것이 작업이란 말이죠. 작업. 원론적인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정기훈련을 하는 이유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정기훈련을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나온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 육군을 작용함이 사실적이고 떳떳하고 은혜가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를 얘기를 할 때는 떳떳한 길을 도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은혜가 생산되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이에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온몸을 다 사용을 할 때 사실적이고 떳떳하고 은혜가 생산되는 길을 종이에 적는 겁니다. 얼마만큼을 적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기 훈련에 들어와서는 잠자는 시간 8시간, 수양하는 시간 8시간, 작업하는 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수양하고 작업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16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6시간에 대해서 작업한 것을, 안위비설신의 육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을 어떻게 떳떳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시간이 얼마였느냐, 그 시간을 적는 것이 작업시간 수를 기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종법사님께 가서 여쭸어요. 제가 이 정기일기를 쓰는데 작업시간 수가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얼마만큼을 써야지 이것이 작업한 시간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종법사님께서 그 작업이라는 것은 안위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해서 잔다. 그럼 그것은 작업시간 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을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대답을 저는 못했죠. 그것이 분별이 잘 안 가니까. 작업시간 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종목사님께서는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일을 노곤하게 해서 그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챙기는 그 시간도 작업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휴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자는 거 하고 너무 내가 노곤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시간들에 대한 것은 작업시간 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수입주치를 기재시킴은 규모 있는 경제활동을 자력을 갖춘 떳떳한 길, 은혜를 생산하는 길, 다시 말해서 도덕을 키워가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자력을 얻도록 하는 그 내용을 기재를 시키신 거죠. 이상의 내용처럼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사리연구 과목은 총 6과목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전은 공부인에게 공부의 방향로를 알도록 해주신 것이고, 강연은 공부인에게 격을 갖추어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회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이제 달리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공부인에게라는 표현으로 다시 좀 바꿔보면, 공부인에게 일상적 대화가 아닌, 잡담이 아닌 유의미한 대화가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일상적인 무의미한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건 허송 시간을 보내는 거죠. 육군을 작용한다 하지만 허송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회화법을 통해서 이것마저도 네 삶 속에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은혜를 생산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훈련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회화 시간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두는 공부인에게 일어나는 다채로운 일들을 스승과 동지의 감정을 통해 일과 이치에 맞게 단련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성리는 공부인에게 우주 자연의 근원적 이치를 해결을 해서 흔들림 없는 공부를 지속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미워하고 나빠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부가 계속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를 공부인에게 연마시키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정기일기는 공부인에게 죄복결산과 수지대조,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공부를 평가하고 더 나은 분석과 판단을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훈련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리를 연구하는 6가지 과목이었고, 공부인이 이 6가지 과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단련시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종사님의 크신 자비경륜이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도와 성리, 청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